자, 프린트물 첫 번째 장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별 작성 방법 있죠. 여기 한 문제 나와요. 뒷장은 방금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죠. 허가구역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 나와 있죠. 그걸 목차 잡아서 나중에 내용 채우시면 돼요. 예?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보고 교재 한번 봅시다. 그게 프린트물 첫 페이지예요. 위에 1번은 앞에서 배우신 거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이면 누가 신고하고 당사자가 뒤에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뭐 거래 당사자가 밑줄 나오면 공동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제출은 누가 둘째 줄 일방 제출 중개 거래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니까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와 공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기관 등이면 누가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그죠? 2번 책 가시고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법 몇 개? 8개. 전매계약은 분양권 법 몇 개? 입주권 법 몇 개? 2개.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이면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는 뭘 포함했었고 부가가치세 포함 동그라미 그 밖에 종류 토지 건물이면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 아파트 분양받으면 에어컨 달고 할 거 아니야. 그때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으면 포함해 적으라고. 토지 건물은 그런 말이 없죠.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 물건을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신고서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있죠.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돼요. 변경 신고 됩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중간에 칸 있죠. 정정 X 변경 X 적으시고 그 다음 매수인도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밑줄하시고 매수인 안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똑같이 밑줄하시고 뭐가 안 되고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끝에 국적 있나요? 매수인 안에 국적은 당연히 누구인 때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것이 3번 밑줄 되어 있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있죠. 이건 누가 적어야 돼? 매수인이. 제출한다는 말은 투기과열 지구 내이고 3억 이상이면 제출을 체크하고 매수인 본인이 제출할 건지 매수인 외가 제출하는지 체크해야 되죠.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은 3억 미만이면 해당 사항 없죠. 3억 미만에 일단 해당 없으면 체크한다. 그죠? 해당 없음 3억 미만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외국인 밑줄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매수용도 있죠. 시험 두 번 나왔어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매수할 때 어디다 쓰려고 매수하냐 매수용도 꼭 체크합니다. 매수용도가 쭉 주거용이 나와 있죠. 외국인이면 위에 국적을 반드시 적으라 그 말이고 매수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할 때 용도는 반드시 기재해라 그렇게 체크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란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란에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돼요. 정정 X 변경 X 당사자뿐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을 고쳐거나 바꾸면 안 되니까 정정이고 변경이 안 된대.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작성 방법이 있죠. 기억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밑줄 되어 있죠. 파는 사람이 다수일 수 있죠. 공유물을 판다. 매도인이 다수죠. 매수할 때 공동 매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동 매수하면 매수인이 다수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각자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매수할 때 투자 비율처럼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다수다 나오면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됐어요? 20분의 뭐 5, 20분의 뭐 몇 있겠죠?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다수인 경우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라고 둘째 줄에 있죠. 니은에 외국인이면 반드시 뭘 적고 국적 적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용도 적어요 안 적어요? 매수용도 표시합니다. 3번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 과열 지구 아니고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데 적죠?
괄호에 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경우 여러 물건을 같이 하는데 그 물건 안에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다 나면 3억 미만이면 해당 사항이 없음란에 체크하라 그 말이죠. 넘기시면 거래 대상 종류가 쭉 나와 있죠. 토지만 매매하시면 토지란에 체크하면 되고 건축물만 매매했다면 건축물란에 토지 건축물을 같이 팔 수 있죠. 건축물 뒤에 괄호가 있나 없나요? 있죠. 그 점도 체크해야 되고 물건이 공급계약이 있으면 공급계약란에 체크하고 전매계약했다면 전매한 물건이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체크하면 되죠. 뒤에 준공 전에 파는 것인지 선분양 후분양 있죠. 준공 후에 파는지 체크하고 밑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있나요? 맨 우측에 그 밑줄 하시고 5번에 소재지 있죠. 소재지는 소재지분 합치말 아니에요. 소재지는 정정이고 변경돼야 안 돼요. 그 우측에 하니까 소재지 칸이 있잖아요. 땡땡 하시고 정정 X 변경 X. 그 다음에 7번 물건별 거래 가격 있나요? 물건별 거래 가격 보니까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이면 옆에 공급가액 밑줄 분양 가격 있죠? 적고 발코니 등의 옵션 비용이 있나요? 없나요? 확장 비용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이 있으면 추가 지불액 적고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일 때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나 뭘 적어라? 공급가액, 옵션 비용, 추가 지불액 있죠? 밑에 박스 밑에 작성 방법 보니까 해당 부동산이 위에 건축물란에 뒤에 괄호 있었죠? 건축물이면 셋째 줄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도 적는다 안 적는다? 아파트인지 연립 다세대 있죠? 적어야 돼. 시험에 2번 나왔고 공급계약은 최초로 파는 거죠. 준공 전에 파는지 준공 후인지 표시하고 둘째 줄 밑줄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있죠. 원래 임대주택이면 임대의무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임대의무 기한이 만료가 되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분양해야 하네요. 분양하죠. 원래는 뭐였었는데 임대주택인데 분양 전환되어서 분양 전환 받아서 이 아파트 팔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이 신고 대상 물건이 원래 임대주택이었었는데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서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이면 해당 사안을 체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둘째 줄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 괄호가 제한이죠. 누구의 하남? 개인은 빼고 법인의 하남.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거래대상 종류란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대상인 경우 누구의 하나고 법인의 하나 분양 전환 대상인 것을 표시한다 한 개 체크되시고 5번에 소재지는 지번까지 기재하는 게 소재지죠. 집합 건축물이면 호수별 동호수까지 기재하는 게 집합 건축물의 표지상 소재지요. 동호수까지. 지목 면적도 표지상이죠. 지목 면적은 표지상이니까 뭐가 기준? 대장 기준으로. 그 다음에 뒤에가 대지권 비율이 있나요? 공간정보관리법 할 때 대지권 등록부 배우시죠.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토지상에 대지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 만들죠. 대지권 설정되어 있다 그 말은 집합 건축물이 있다 없다? 집합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이미 어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집합 건축물 등기부에 있겠죠. 몇 분의 몇이라고. 그러면 대지권 비율은 지적 공부로 치면 대지권 등록부에 올라가지만 대지권 등록부 만들기 전에 이미 뭐가 만들어져 있고 등기부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보고 적는 게 아니고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계약 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입니까? 실제 면적. 실제 동그라미에 2번 이상 나왔고, 공부상 면적하면 안 되고, 집합 건축물이면 시험에 공용 합계하면 안 돼요. 집합 건축물이면 뭐만 적고 전용 동그라미. 집합 건축물이 아니면 단독 건축물이겠죠. 그 밖의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바꿔서 나오게 된 집합 건축물의 연면적 적는다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호수별 전용하고 있는 부분만 공용 합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물건별 거래 가격 있죠. 물건별 거래 가격 나뉘는 각각 동그라미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 그거하고 밑에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이 있나요 없나요? 박스에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이 있죠. 옆에 합계돼 있죠. 합계. 박스 밑에 보니까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전체 거래 가격 괄호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은 위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적었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합계 또는 합계 금액. 토지 건물을 같이 매매할 수 있죠. 토지 가격 2억, 건물 가격 4억 원. 물건별이니까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토지 가액 2억 원, 건물 가액 4억 이렇게 각각 적으라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뭐요? 각각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적는다 그죠? 물건별 거래 금액란에는 합계하면 안 돼요.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의 합계. 물건별이니까 각각 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듯이 최초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때는 공급 가격 적죠. 옵션 비용 적죠. 추가 지불액 적죠. 거기에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포함 제외. 공급 계약하고 전매는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포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밑에 작성 방법에서 9번 종전 부동산이 있나요? 자 보세요. 여기가 재건축 사업지구요. 재건축 사업지구 내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야가 조합원이죠. 그러면 이걸 싹 밀고 아파트 올릴 거 아니요? 그러면 종전 부동산이란 말은 분양권에서는 말인가 입주권에서는 말인가? 분양권은 아파트 건설회사가 토지를 매입하죠. 매매 사들이고 다 매매 가격 다 줬잖아요. 거기는 조합원에게 딱지 준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아파트 올려가 분양 파는 거 아니야. 여기는 종전부동산이란 말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처럼 사업 시행 전에 원주민 있나요 없나요? 이게 딱지 주죠. 그래 입주권이기 때문에 종전부동산 사업 시행 후 부동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함정은 종전부동산 나는 뭐 매매한 때만 쓰라고. 입주권입니다. 분양권 X. 종전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사업 시행 전 재건축 사업지구로 지정된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줘라 그 말 아니야? 여기는 옵션 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파트 새로 올라가야 공급받고 분양받아야 에어컨 달고 할 거 아니야. 여기는 옵션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딱지인 입주권 주면 여기 부동산 자체 평가 가격은 있나요 없나요? 요게 입주권 딱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종전 부동산은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 입주권 매매인 때만 작성한다 그 한 개이고 종전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적으면 되니까 뒤에 거래 금액 난에는 추가 지불액. 조합주택 같은 거 할 때 아파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조합장에 계속 행령 가는 교도소 가고 그러니까 추가 지불액 계속 늘어나죠. 추가 지불액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뒤에 권리 가격도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뭐는 빠졌다. 옵션 비용 같은 거 있을 수가 없다고. 종전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 설명서보다 훨씬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꼭 체크해서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가 안 나오면 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있죠. 그거 한 문제하고 서식이 지문에 섞여서 꼭 나온다고.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 뒤에 장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죠. 지정 절차부터 나와 있어요. 요걸 보시고 교재 보시면 조금 수월하시다 그 말입니다. 끼워서 교재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275페이지죠. 자, 밑에 허가구역의 지정이죠. 지정권자 누구? 국장, 시도에서 밑줄. 둘째 줄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지정하죠. 몇 년 이내 기간 정해서 5년 이내 밑줄 지정할 수 있죠.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보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하는데 기억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일개 시도지사가 지정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국장이. 니은의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 아니면 국장이 손댈 필요가 없네. 그때는 시도지사이죠.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개발 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누가 지정할 수도 있다. 예외입니다. 동일 시도 안의 일부이면 원칙은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지사인데 그 동일 시도 아니어도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국가가 주체가 사업 시행 주체가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동일 시도 안의 일부이어도 투기가 성행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으면 국가가 사업 시행 주체니까 그때 누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은 동일 시도 안에 일부하면 시도지사인데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면 누가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넘기시고 지정 대상 지역 있죠. 다시 첫째 줄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사업이 아무리 있어도 조용하면 계획이 아무리 수립돼서 조용하면 지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계획 나왔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쭉 뒤에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수립된 계획을 변경되는 지역이고 더하기 투기 성행 우려,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어야 한다. 2번이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해서 이미 고시공고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밑줄 행위 제한이 강화입니까? 완화 해제? 완화 해제되면서 투기 성행 우려,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 세 번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도 투기가 몰리고 예정이어도 몰리고 뒤에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투기가 몰리겠죠. 인근 지역이고 투기 성행 우려, 지가 급격 상승 우려가 되어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방금 전에 계획이 있어도 개발 사업이 있어도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어도 뭐가 없으면 지가 투기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정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뒤에 의견 정치는 따로 밑줄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둘째 줄 국토부 장관은 연결하실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연결하시고 다만 동그라미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밑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한다. 재지정이죠. 재지정도 심의를 거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국장은 누구 의견?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군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건 최초 지정이요 재지정일 때만. 재지정일 때 심의 전 의견 들어야 한다. 공고 통지 열람 있죠. 허가구역 지정한 때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장은 시도지사 거쳐서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지정했습니다라고 올리고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줘요. 결국은 누구한테 내려가야 돼? 시군구청장에 내려가야 허가 대상 인지하는지를 심사해서 허가 불허처분 한다는 거예요. 밑에 니은에 통지 열람, 공고 열람 있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등기소장에 통지한다고 그랬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며칠 7일 괄호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일 15일 그게 다 괄호척이 아니야. 효력 발생했죠. 옆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밑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밑줄 언제부터 5일 후 지정을 공간 날부터입니다. 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이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때부터 허가구역 지정돼서 이제부터 허가 받아라 그 말이죠.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일반 지문인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지정 공간 날부터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 같은 말인 거 이해하시라고. 해제 축소도 당연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지가가 안정이 되고 투기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유가 있다 인정되면 뒤에 지체 없이 밑줄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허가구역의 해제 축소의 경우에도 공고, 통지, 열람 규정은 똑같이 적용한다. 지정, 재지정은 차이점이 뭐라고요? 심의 전 의견 듣는 것은 재지정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축소 해제하는 경우에도 뭐는 한다고? 해제가 되면 일부를 요게 허가구역에 있는데 요만큼은 투기가 없으면 요만큼 축소시켜야 될 거 아니요? 해제하고 허가구역을 축소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것도 뭐 한다고? 뒤에 공고하고 통지하고 열람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날부터 5일 후 그는 박스에 보시고 3번에 허가 대상 계약 있죠. 첫째 줄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밑줄에 대한 어떤 권리 소유권 지상권인데 괄호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해서 이전하거나 설정해 보니까 대가받고 밑줄 유상일 때 허가받아라 그 말이죠. 계약인데 계약에는 예약도 포함이다. 당사자는 공동으로 밑줄 셋째 줄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받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2번 이제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 구분할 때 허가 대상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일정 면적 초과죠.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행위일 때 허가 대상이죠. 셋째 줄 그러므로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예약 지상권 설정 이전 포함되나 밑줄 건물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은 허가 대상이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지 건물 허가 제도가 아니니까 건물에 대한 계약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전세권이 아닌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전세권 임차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유상이어야 하므로 정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넘기시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은 꼭 암기하셔야 돼.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의 특례가 있나요?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옆에 페이지 허가 배제 있죠. 그게 시험 나온 겁니다. 가번의 토지 수용 경매 동그라미 이는 계약입니까? 법률 규정이에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박스에 1번부터 쭉 남아있죠. 옆에 페이지까지 21번까지 나와있죠. 이걸 다 암기를 못하신다는 겁니다. 공통은 뭐예요? 앞에 어떤 법 다 돼 있죠. 어떤 법에 따라 뭐 나오면 법률 규정이니까 그걸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 중에서 방금 전에 경매 있죠. 경매 위에 경매 동그라 경매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경매 넘겨보시죠. (12번에)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 있죠. 그건 땡땡 하시고 압류 부동산 공매 적어보세요. 공매 나중에 경공매를 공부하시면 법원 경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세금이 밀리면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등기 들어오죠. 세금 안 내면 자산관리공사 공무에 넘어가요. 법원 경미하고 성격이 똑같아.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미하고 지금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있죠. 압류 부동산 공매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 자, 넘기시고 박스에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 있고 맨 밑에 기출지문 있나요 없나요? 기출지문 별도의 기준 면적을 공고하지 않았다. 10% 이상 30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공고하지 않았죠? 상업지역에서 얼마? 200이죠. 200. 상업지역인데 150이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필요가 없다. 옆에 허가 절차가 내용이 많다 그랬죠?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겠죠? 미연에 첨부 서류 있죠? 둘째 줄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죠. 그 허가 신청서는 기재사항이 쭉 있잖아요. 지금 가번에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니까 여기는 개업공인사 들어갈 일이 있어요. 개업공인사 X입니다. 개업공인사 성명이나 주소처럼 인적사항은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계약한 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요, 사전에 들어가는 거요. 사전 허가 제도니까 가격도 거기 마합은 보시면 예정 가격대 있죠. 그런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요. 허가 기준이 쭉 나와 있지. 282페이지. 2년, 4년, 5년 있죠. 그건 이렇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프린트로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다 몇 년이고 개발 사업은 몇 년, 사업 넣으면 4년, 현상 보존은 그렇게만 해두시면 돼. 그걸 줄여 놓은 겁니다. 자, 들어오시고 285페이지. 거기 박스 밑에 2번 보니까 기억이 있나요? 계획에 적합해야 허가증 나온다 그랬죠. 계획에 맞지 않거나 미연의 주변 환경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주변 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면적이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그랬죠. 그도 하시고 4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은 허가관청은 민원 처리 법률에 따라서 처리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처리 기간이 15일 이내예요. 15일 이내. 그 시도마다 처리 기간이 좀 다르니까 민원 처리 기간 하면 15일 이내 적어 놓으시고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셋째줄 구체적으로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그죠? 다만 선매 협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기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5번 허가 간주 있죠? 처리 기간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없거나 불허가 처분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 아무런 조치가 없네. 그죠? 그러면 그 기간 15일 기간이 끝난 다음날 바로 다음날 불허가로 간주하는 거요, 허가로 간주하는 거야?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경우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줘라 그 말이죠. 넘기시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의제는 허가구역 내 토지가 농지이다. 농지인데 이미 허가 받았죠. 허가 받으면 따로 농지증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농지증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농지 매매 계약, 교환 증여 계약한 사람이 등기할 때 가져갈 서류가 농지증이면 허가 받았으니까 뭐만 제출하면 되고 허가증 제출하면 되지 농지증은 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토지 거래 허가 받았죠. 등기 신청할 때 뭘 가져가면 되고 허가증 가져가면 되지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밑에 기출 지문에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누구는 빠졌어요. 허가 신청은 대행이 안 되니까 개업공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빠지고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 제출하죠. 이 신청 및 매수 청구 있죠. 밑에 불허가 처분 있나요? 불허가 처분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수 청구란 말 나오면 불허가 처분 받았구나. 그 다음 나오는 게 매수 청구예요.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밑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허가 관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매수자 지정 및 매수 가격 있죠. 국가기관에게 네가 가져가라 라고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가져가겠나요? 낮은 가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어차피 안 팔리는 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은 셋째 줄 공시지가 그런 말 있나요? 공시지가 거로 기준으로 하여 매수해야 한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평당 10만 원인데 허가 신청서에 적은 가격이 9만 원이야.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허가 내주십시오라고 신청서에 적은 가격이 더 낮죠? 그럼 국가는 높은 가격으로 가져가겠나요? 낮은 가격?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무엇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니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기출지문 분수건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 30일은 좀 이따 나와요. 6번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허가 대상인데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재는 나중에 암기사항에 넣는 게 보세요. 3번에 행정 형벌이 있죠. 1번 체크하시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밑줄 허가를 아예 받지 않고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100분의 32합니다. 앞에 외국인 특례조항에서 군사문화 생물생태 있었죠. 외국인 특례조항에서는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 맞죠. 형벌이 2-2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뭐요?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는 똑같죠. 2-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32야. 다릅니다. 군사문화 생물생태 물으면 2-2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으면 2-100분의 32야. 그럼 7번에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있죠.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까지 나왔으면 허가받은 다음이요 불허가 처분 받은 다음이요. 허가받았으니까 목적대로 쓰라 그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는 밑줄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2년, 4년, 5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3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랬죠. 이행명령은 몇 월 이내 기간 정해서 상당한 기간 밑에다가 3월 이내에 적으시고 셋째 줄 뒤에 이행명령은 3월 이내 기간을 정한다 돼 있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죠.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넘기시고 네 번째 부과금액 있죠. 부과금액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입니다. 공시가 이런 감정가격 하면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셋째 줄 100분의 얼마?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가번에 둘째 줄 방치 동그라미 방치한 게 제일 나쁜 놈이라 했죠. 몇 프로? 100분의 10. 나번에 내가 서지 않고 뭐 임대 동그라미 7%. 다음은 내가 섰는데 둘째 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고 말이죠. 그럼 몇 프로? 5%. 이행강제금은 미험에 반복 부과하는 게 원칙이겠죠.
최초 이행명령에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한다 그 말이죠. 부과 종지 밑줄 하시고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2년, 4년, 5년 있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정을 부과할 수 없다. 그게 한 개 지문. 또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 밑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되겠죠.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시옷 이 제기 밑줄 해보세요. 앞에 1개월 나왔죠. 요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허가관청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는 이의 제기하는 경우 밑줄.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이거 며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 제기할 때는 30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옆에 선매 있나요? 선매 제도는 이 부분이 쭉 남아있죠.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일단 당연히 조건이 허가 신청 들어온 다음에 판단하겠죠. 공익 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등이 셋째 줄 토지 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선매 토지 및 선매자 밑에 박스에 선매 대상 토지는 뭐하고 뭐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두 번째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를 팔려고 내놨죠. 그 두 가지가 선매협의 대상.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선매협의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한다. 틀렸어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도 선매협의 대상이다. 넘기시면 선매 절차 보시면 선매자 지정 및 통지 있죠. 허가관청은 위에 두 가지 있어도 토지에 대하여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밑줄 신청이 있은 날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선매협의 및 기한은 기억에 선매자가 지정됐겠죠.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지정 통지 받으면 끝내는 기간이 1개월이죠. 구체적으로 둘째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괄호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일단 내가 얼마로 매수 협의 들어갈 것이냐라고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협의 끝내는 것은 언제까지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조서를 제출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밑에 니은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가져와라. 그 말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매매계약서 가져와라. 그 말이죠. 선매 가격은 어떤 가격 기준? 감정 가격인데 이것 똑같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게 적어왔다고. 그럼 어떤 가격으로?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낮은 가격으로 협의 들어갑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감정 가격으로 협의 들어가니까 성립이 잘 안 된다 그랬죠. 불성립되면 그때는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죠? 포상금은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 지문 같은 거 보시면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는 어떤 가격? 선매는 감정 가격이지 매입 가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돼. 여기까지가 총 40개 중에서 34개 나와요. 뒤에 남은 게 실무 쪽이 390페이지가 끝까지 있는데 실무 쪽은 출제가 5개 이렇게 나오니까 출제되는 부분만 다음 주 정리해 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